뉴욕 증시가 추가적으로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중동 지역의 긴장감이 완화됐다 이런 소식도 있었지만 여러가지 다른 호재들도 나타났습니다. 브렉시트가 하원을 통과하게 되었다는 이야기 전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1월 15일날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날짜가 다가올수록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증시를 끌어올리는 뉴스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K 하이닉스에 이어서 삼성전자도 사상 최고가 경신이라는 뉴스가 있죠. 삼성전자 때문에 요즘에 후끈 달아오르는 증시인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상승하면서 증시를 더 크게 끌어올리는 그런 효과들도 보여주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신고가를 만들어낸 것이 정말 기록적인 움직임이긴 한데 현재 시점에서의 삼성전자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또 삼성전자를 이렇게 끌어올리는 배경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폐렴과 DMZ 최근에 움직이고 있는 테마의 제목들입니다. 자, 증시가 불안정함에 따라서 이런 개별주, 테마주들이 움직임들을 크게 보여주고 있는데 과연 이런 종목들을 대응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또 이런 테마들의 실제 움직임들은 또 실제 재료들은 어떠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1월 10일 금요일입니다. 자, 정말 주 초에 제가 시황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그 흐름들이 이번 한 주 내에 다 들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약간의 불안감, 그리고 변동성, 한다, 안 한다, 막 그런 모습도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증시가 제자리를 찾아갔고 흐름들을 다시 좋게 만들어가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던 것 같아요. 즉 이번 한 주 동안에 변동성은 굉장히 크게 만들어지고 마음고생도 굉장히 심했었지만 실제로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시장에 투자한다는 것도 그런 겁니다. 주식에 투자한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그냥 어느 한 종목에 투자했을 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가는 동안에 내가 10,000원에 산 주식이 20,000원에 간다라는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면 중간에 이게 오르고 내리는 그런 변동성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거기에 휘둘리거나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이야기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주식 투자의 어떤 시장의 흐름, 그 다음에 변수들 간의 어떤 그 주가 변동성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한번 체크해 보신다라면 아마도 향후에 주식 투자를 하시는데도 조금 더 변동성에 대해서 걱정스러운 마음들 그런 것들을 좀 다스리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시가 상승 흐름을 추가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가 좀 잘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계속 나왔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있습니다. 일단은, 브렉시트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동 지역의 긴장감이 완화되고 있다는 이야기, 그 다음에 미중 무역 협상 이야기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 해드릴 건데 물론 이제 다들 변수는 가지고 있습니다. 다들 변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에서 당장 악재로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긍정적인 즉 불안정한 요소들을 조금 해소시켜가는 그런 형태의 모습들을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브렉시트 이야기를 먼저 보도록 하죠. 하원에서 드디어 이 EU 탈퇴법이 최종적으로 승인이 됩니다. 이게 이제 국민투표 이후에 3년 6개월여 만에 이게 승인이 된 건가요? 그동안 말 계속 많았죠. 한다, 안 한다,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들 많았었는데, 지금 1월 31일인가요? 1월 30일인가요? 요 1월 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영국이 EU를 탈퇴하게끔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법안이 지금 통과가 된 거고요. 하원을 이제 그 보수당이 장악을 하게 되면서, 이제 이런 과정까지는 어느 정도 예정이 좀 됐었죠. 그리고 나서 남아있는 것은 뭐냐면 이제 상원, 그 다음에 엘리자베스 여왕의 이제 승인 이렇게 최종적으로 두 단계가 남아있습니다. 상원에서 안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영국은 그 지금까지 어떤 전통이라든지 지금까지 어떤 상황들을 봤을 때 하원에서 통과된 것이 상원에서 거부되는 경우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그냥 하원 통과가 절대적이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수정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채택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다시 논의를 하게 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그냥 법안은 통과됐다, 그냥 법안이 통과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국 여왕의 승인, 이것도 여왕이 승인 안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뭐 일본도 그렇겠습니다만, 이제 이 왕조라는 것들은 지금 것들이 아니라 왕조라는 어떤 그 시스템이 뭐냐면은 그 정치에는 관여를 그게 크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뭐라 그럴까요? 상징적인 의미들로 지금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의 그 일왕이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정치는 이제, 그, 총리선에서 끝나는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영국도, 이런 왕권, 엘리자베스 여왕, 이런 부분들이 공식 행사에 나오고 있고, 또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정치에 대한 부분들은 이 총리선에서 다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징적인 의미죠.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승인을 받는다는 것도 상징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냥, 이번 달을 기점으로 해서 영국이 EU를 떠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영국이 EU를 떠나서 이제 브렉시트가 현실화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걱정들이 생기실 수도 있겠는데, 뭐 당장 변화는 없습니다. 뭐 크게 변화되는 것도 없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영국과의 FTA를 지금 협정을 맺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뭐가 어떻게 되더라도 우리나라도 뭐 큰 영향은 아예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영국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떤 세계 증시 어떤 불안감을 줄 만한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과도기를 일단 이번 연도 말까지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과도기 동안에 미래 관계에 대해서, 즉 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관세 어떻게 할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그런 협정 기간을 가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앞으로의 어떤 협정 내용들, 자세한 것들도 다 이제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 과도기라는 부분들이 이제 한 가지 불안감을 좀 작성을 만들게 되는 부분인데, 일단은 브렉시트를 확정을 지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과도기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서 이제 말들이 좀 많아지고 있는데, 뭐냐면 EU 쪽에서는 야, 이거 1년 정도 상의한다고 해도 될 거 아니다. 조금 더 과도기를 연장해서 지금의 상황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제대로 된 법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너희들이 나가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영국은 안 돼, 브렉시트 빨리 현실화 시켜야 돼, 지금 브렉시트가 됐지만 너희들의 어떤 그런 영향들을 계속 받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건 안 되겠어 라고 얘기하면서 과도기에 대한 연장은 안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만약에 이제 이 과도기 동안에 제대로 된 어떤 협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과도기가 끝나버렸다 그러면은, 일단은 영국은 EU를 탈퇴한 시점인데 아무런 협상도 되어 있지 않은 그런 노딜이 또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는 뭐 과도기 안에 미래에 대한 어떤 관계 협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데, 관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과도기가 끝나버린다 그러면은 일단은 브렉시트는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는 노딜의 위험이 다시 나타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뭐 이거는 이제 그때의 이야기고요. 아마 이제 연말쯤 됐을 때까지도 이런 그 관계 협정이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면 다시 한번 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위험이 나오겠죠. 그래서 일단은 브렉시트는 수면 아래로 완전히 가라앉아 버렸다, 이렇게 봐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긍정적인 이슈로 현재 작용이 되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란과의 어떤 이야기를 보게 되면은요, 전면전에 대한 부분들이 완전히 이제 또 밑으로 가라앉아 버리게 되죠. 그래서 사실 이제 전면전, 중동에서의 전쟁 발발, 이런 것 때문에 걱정들이 굉장히 많으셨는데, 이란이 미군 기지를 공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군사적 공격 대신에 경제적 제재를 택하겠다, 이런 식으로 한 템포 이제 좀 완화시켜주는 모습이 나타났죠. 그래서 서로 무력 충돌은 있지 않겠다. 물론 이란에서 추가적인 공격을 하겠다라고 으름장을 놓은 상태이긴 한데, 앞서서도 시황에서 뭐 어제도 말씀드렸고 그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란이 정말로 마음 먹고 미국에게 타격을 주기 위해서 공격했다면 저렇게 어설프게 공격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쯤에서 그냥 이란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 우리가 공격했는데 미국 찍소리도 못하지, 이런 정도의 어떤 그런 허세를 부리기 위한 그런 정도의 이야기들은 충분히 다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란도 추가적으로 공격을 감행할 이유는 없습니다. 왜? 싸우면 지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그냥 어떤 어느 정도로 이제 마무리가 될 것이다. 즉 전면전, 전쟁만 일어나지 않으면 지금 현재 시점 어차피 이란의 규제를 가하고 있는 부분들, 불확실성 뭐 그런 것들은 어차피 있었던 것들이기 때문에 달라질 거 없다.
그래서 시장은 이제 이란에 대한 어떤 리스크도 확 죽여버리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를 더 한다라면 이제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이야기겠죠. 미중 무역 분쟁 같은 경우는 일단 15일 날 워싱턴에서 1차 합의를 도장을 찍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차 합의가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여기에 대한 내용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차 합의 같은 경우는 뭐 대선 이후에 하자. 네. 이거 굉장한 자신감이거든요. 재선 이후에 이제 트럼프가 이제 이건 합의를 하자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은, 중국 너희들 이제 잘해라. 이제 이 안에, 끝내자. 어쩌면 중국으로 하여금 더 많은 이런 그 불안감들, 그런 것들을 가지게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지금 이란과의 어떤 이런 중동 지역의 어떤 리스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트럼프의 탄핵이라든지 이런 어떤 이슈들이 싹 다 들어가 버렸거든요.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지원, 지지 이런 것들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 트럼프의 재선이 확실시 되는 상태에서는 빨리 마무리 짓고 싶어 하겠죠. 즉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트럼프 정부의 재선이 확실시 되고 있다. 가능성이 커졌다. 이 부분이 되니까 트럼프 정부에서는 느긋하게 중국을 압박하게 되는 상태. 즉 1차 협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2차까지는 느긋하게 가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중국 입장에서는 재선이 통과되고 난 이후에는 더 긴 시간 동안에 트럼프가 함께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그 강화된 조치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재선 전에 빨리 끝내고 싶다. 입장에서는 반대로 뒤집어지는 상태가 좀 벌어진 거죠. 이것도 역시 시장에서는 이제 무역 분쟁을 완벽하게 끝낼 수 있는 그런 어떤 빌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나쁜 소식이 아니라 좋은 소식이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 정도 이제 해외 증시에 대한 이야기들은 요런 정도로 이제 만들어졌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또 좋은 소식들이 또 있죠.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하이닉스에 이어서 삼성전자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 이야기인데요. 삼성전자가 강하게 상승세를 좀 보였습니다. 일단은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삼성전자를 사들이는 것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지금 삼성전자가 거의 탑 검색어에 올라갈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삼성전자 없냐? 없으면 주식한다고 말하지 마.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모습이에요. 지금 역대 최고가라고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58,600원을 지금 현재 찍어 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는데, 이게 이제 2017년 11월 2일로 찍혀 있네요. 역대 최고가. 이때 가격이 287만 6천원이었는데 요게 이제 50대 1로 액면 분할을 해서 계산하게 되면 57,520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넘어선 거죠. 그러니까 역사상 최고가를 삼성전자가 갱신했다라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이야기죠. 한국 증시의 대표 주자고요. 또 이 역사상 이제 신고가를 만든 기업이 시가총액 상위에서 코스피 시장에 대한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은요. 시장 자체가 그만큼 좋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느냐? 시장이 매우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자, SK 하이닉스 잠깐 들여다보시면은 8일 날이었죠. 장중 사상 최고가인 99,500원 요거 기록한 뒤에 현재 시점에서 본다라면은 이제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줬죠. 그리고 나서 지금 보면은 이제 요 정도 9만원대 후반에서 계속 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시총 1등, 2등입니다. 얘네가 끌고 나가는 상황이고요. 업종으로 본다라면 반도체 관련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도체 관련주. 왜? 반도체 업황이 지금 상당히 이제 힘들었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업황의 어떤 회복 이런 것들이 가시화되고 있다. 사실 이 반도체 업황 회복에 대해서는 일본한테 고마움을 조금 느끼고 있어요. 일본이 이렇게 쑤셔놓지만 않았으면 반도체가 이렇게 돌아서지 못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작년 여름에 일본이 쑤셔놓는 바람에 한국 반도체가 확 주목을 많이 받았고 이 반도체 업황 자체가 긍정적으로 판단이 좀 되는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내용들은 실적 회복으로도 기대가 좀 연결이 되는 모습이고요. 추가 상승에 대한 내용들을 계속 끄집어낼 수 있는 모양새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미중 무역 분쟁이 해소가 되는 긍정적인 기대감. 그러면 중국에서의 어떤 중간재 소비가 그동안 주춤했었던 부분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가속화를 느낄 것이다. 즉 좋은 이야기에 좋은 이야기가 더 더해지는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형성이 되고 있는 모습들이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 반도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뭐 두 개 다 가지고 계셔도 되고요. 둘 중에 하나만 가지고 계신다라면 시장의 주도주를 일단 잡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좀 보셔도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상승세를 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하반기 중후반부터 정책적인 수혜로 엮이게 됐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뭐 많이들 말씀을 드렸을 거고 뭐 분할 매수라든지 이런 것들 통해서 많이 접근을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현재 가지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수익률이 뭐 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지금 수익률이 35% 정도 평당가가 45,000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익률이 그 정도 나오니까 아마도 이제 뭐 단기적 변동이 있는 상태에서는 뭐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은 느낌이죠. 그러니까 이런 변동에 대한 내용들은 수익을 일단 깔고 들어가면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고점에서 지금 신고가 나오니까 들어가야지 라고 들어갔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단기적으로 빵 치고 올라갔고 주목을 받았는데 거기서 따라 들어갔다. 이 상태가 문제인 거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 단기적 변화가 나게 되면 좋다고 해서 들어갔는데 왜 손실이야? 이건 뭐야? 이런 식으로 나오실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막 치고 올라갈 때는 일단 수익을 즐기시는 게 좋은데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 조바심이 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는요. 만약에 조바심이 난다라면 나는 상승할 때 꼭 잡아야 되다 싶다라면 원래 매수하려고 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낮은 비중을 찔러 넣으시기 바라고요. 보통은 상승 이후에 조정이 같이 동반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 들어오는 시점을 이용해서 매수하게 되면 원래 내가 생각했었던 가격대보다 더 저렴하게 구매를 하실 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상승할 때는 매수 전략이 두 가지가 되는 거죠. 조금씩 계속 모아가거나 조금 이제 그 조정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더 싼 가격을 한번 노려보는 건 두 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삼성전자에 대한 관점은 계속 홀딩 전략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뭐 업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다 긍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가지고 계신 분들 또는 현재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바라보시는 분들 모두 긍정적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보시는 것은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해드리고요. 자, 세 번째 이슈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렴과 DMZ 증시 불안 속 활개치는 테마주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게 지금 뭐냐면요. 그 중국에서 발생한 지금 원인모를 페렴이라는 겁니다. 원인몰 페렴. 뭐 중국의 이제 새로운 사스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인데요. 중국의 우한시를 방문했다가 이제 폐렴 증상. 근데 이제 원인이 뭔지 모르는 그런 폐렴 증상을 보여서 격리 치료를 이제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이 이렇게 그 계속 퍼지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불안감을 작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국이 이제 사스 바이러스에 대한 검사를 했는데 음성으로 나와서 뭐 크게 문제는 없다. 이렇게 됐고요. 보건당국이 이제 그 검사를 한 결과에 의하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백신 관련한 기업들이 또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체시스라든지 그 다음에 뭐 제일바이오, 이글벳 이런 기업들 상승세를 보였는데 사실 뭐 이제 뭔가 그 예전에 뭐 메르스라든지 뭐 에볼라라든지 이럴 때도 다 여러분 아셨겠습니다만은 이런 그 백신 관련한 종목군들이 주가가 상승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기업들에게서 뭔가 대단한 걸 얻어내지 못합니다. 기업들이 어떤 가치가 변화한다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냥 관련 테마를 엮이는 것 뿐이죠. 그래서 이렇게 관련 테마를 엮였을 때 주가가 단기적으로 상승세를 보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 상승에 대한 대가는 굉장히 혹독하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일단 내가 봤을 때 주가가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은데 라고 생각된다면 일단 매수 진입을 하지 않는 게 도움이 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남북경협주 즉 DMZ 테마도 움직이죠. 비무장지대에 여의도 면적 26.6배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추가적으로 해제를 하겠다. 즉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한다는 것은 그만큼 전쟁의 위험도가 완화되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DMZ 인근에 토지를 보유하고 있거나 공장 부지를 확보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은 긍정적으로 수혜를 입게 되는 상태가 된다. 뭐 아시죠? 네, 땅을 사놨는데 이제 뭐 비무장지대에 들어가 있어서 뭐 어떻게 할 수도 없다 이런 건데 이게 해제가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대로 이제 개발도 할 수 있고 판매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될 수 있는 내용이 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된다라면은 뭐 그 지역에 이제 그 토지를 갖고 있다거나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풀이가 될 수 있는 내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철도 테마주들도 다시 움직이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남북 간의 어떤 군사적 긴장감이 조금 완화되는 것이 아닌가. 아직은 뭐 남한의 입장이긴 합니다만은, 북한의 어떤 상황들을 좀 보면서 또다시 좋은 흐름들로 봄날이 올 수도 있지 않겠나 이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총선을 앞두고서 이런 움직임들 나오는 거 보면은, 네, 뭔가 이제 정책적인 움직임들이 조금씩 나올 때가 되었다. 네, 그런 테마주들이 좀 나올 때가 되었다. 이렇게 좀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뭐냐면요. 이 테마주들이 이렇게 강하게 움직일 수 있었던 배경에는 증시가 이번 주에 좀 불안했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불안정한 자금들의 어떤 움직임들이 나오게 될 때는요, 이렇게 테마주들, 뉴스가 있는 쪽으로만 자금이 움직이는 경향들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시장이 불안할 때는 개별주들이 더 잘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시장이 불안하다고 볼 수가 없는 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이런 기업들, 대기업들이 치고 올라가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단 말이죠. 증시도 같이 올라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테마주들에 대한 영향은 굉장히 제한적일 수 있고요. 단기적으로 그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테마주에 너무 집중해서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또 늘 말씀드리지만 너무 많이 오른 테마주들은 오히려 독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오늘 세 가지 얘기 말씀드렸습니다. 뭐 전부 다 좋은 소식들만 있네요. 네, 뉴욕 증시가 상승세를 보였는데 브렉시트가 하원을 통과했다는 소식, 그 다음에 중동 지역의 긴장감이 완화, 그리고 무역 분쟁에 대한 합의,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시장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했다.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그 다음에 삼성전자, 이런 기업들이 사상 최고가 흐름을 보이게 되면서 증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고요.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여기에 대한 어떤 관점들은 긍정적으로 계속해서 작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페렴이나 DMZ와 같은 테마주들이 활기를 치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이번 주에 증시가 불안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단기에 너무 올라온 그런 테마에 대해서는 반드시 경계를 해야 한다, 이런 말씀들을 드렸습니다. 자,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값이 비싸지만 그 가치를 생각하면 비싼 것도 아니면서 성장 속도가 빠른 주식들을 찾으려고 노력한다. 왜냐하면 그런 주식이 시장이 좋아지면 가장 먼저 상승할 종목이라고 생각됐기 때문이다. 이거 말을 어렵게 써왔지만 저평가입니다. 저평가. 값이 저렴하지만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것, 가치가 비싸지도 않은 것, 그게 뭐예요? 성장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현재 주가가 좀 낮은 상태에 있는 거, 즉 2만원짜리 주식이 만원에 있는 거, 근데 이 만원에 있는 기업이 2만원까지 빠르게 움직일 것 같아. 그런 주식을 사라는 얘기죠. 뭐 당연한 이야기이긴 한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당연한 이야기들을 증시에 적용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수익을 내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아닐까 생각하기도 해봅니다. 여러분들 오늘 뭐 이번에 이제 주말을 맞이해서 계좌를 한 번씩 들여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이렇게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고 또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주식인가, 뭐 아니면 지금 상승세가 있는가 하락세가 있는가 한 번씩 뒤집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 한 주간 마무리도 잘 하시기 바라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